당신의 지갑에 구멍이 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대놓고 당신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당신의 노동 가치를 훔쳐가고 있는 겁니다. 작년 물가 상승률 2001%라는 수치, 이 달콤한 숫자를 믿고 안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완벽하게 설계된 기만극의 희생양입니다. 지금 당장 깨어나세요. 당신이 마트에서 집어든 고등어 한 마리가 10% 넘게 올랐고 매일 먹는 쌀값이 8%가 뛰었는데 물가가 안정되었다니요? 이것은 국가와 거대 자본이 공모한 합법적 약탈입니다. 2001%라는 가짜 숫자로 당신의 눈을 가리고 실제로는 당신의 밥상에서 고기를 뺏고 생선을 뺏어가는 추악한 기만입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고 이 영상을 끄는 순간 당신은 평생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간수들이 던져주는 찌꺼기만 받아먹는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식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며 왜 우리 집은 매일 가난하냐고 물을 때 통계청의 가짜 지표 때문이었다고 변명할 겁니까?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재산이 증발하는 원리조차 모른 채 평생 털리기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진정하고 차갑게 한번 따져봅시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부는 물가가 잡혔다고 축배를 들고 있는데 왜 우리의 장바구니는 갈수록 가벼워지다 못해 비어버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 식탁 위의 약탈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그 찬란한 숫자 2001%부터 도마 위에 올려보죠. 5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라며 자화자찬이 대단합니다. 2022년에 5%가 넘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왔으니 경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리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통계라는 이름의 마술입니다. 마술사가 화려한 오른손을 흔들 때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는 건 보이지 않는 왼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2001%라는 평균의 함정에는 우리가 평생 사지도 않을 품목들이 잔뜩 섞여 있습니다. 컴퓨터 가격이 떨어지고 가전제품 가격이 안정되면 뭐 합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씹어 먹고 삽니까? 아니면 텔레비전을 반찬으로 삼나요? 진짜 물가는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고등어 가격은 10.3%가 올랐습니다. 쌀값은 7.7%, 돼지고기는 6.3%가 뛰었죠. 12월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더 가관입니다. 사과 가격은 무려 19.6%, 귤은 18.2%가 폭등했습니다. 평균 물가가 2% 올랐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들은 수십 %씩 올랐지만 없어도 그만인 사치제들이 가격을 방어해서 만든 허상일 뿐입니다. 이건 마치 강도가 당신의 집에서 금반지와 현금을 몽땅 털어간 뒤에 마당에 있는 돌멩이 가격은 안 올랐으니 당신의 자산 가치는 평균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비웃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밥상 물가만 이렇게 미쳐 날뛰는 걸까요? 정부는 작황부진이니 기저효과니 하는 어려운 말들로 본질을 흐립니다. 하지만 그 본질에는 환율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원화 가치가 힘없이 떨어지며 고환율 시대가 열렸죠. 우리가 먹는 소고기, 우리가 마시는 커피, 심지어 우리 물고기를 잡는 배에 들어가는 기름까지 전부 달러로 사옵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져도 소용없습니다.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면 수입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나빠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국가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벌어놓은 원화 예금의 가치가 그만큼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당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달러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준 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약탈의 메커니즘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고등어 좋아하시죠? 서민의 생선이라고 불리던 고등어가 이제는 금등어가 됐습니다. 10.3%의 상승.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저녁 식탁에서 고등어 한 토막이 사라졌다는 뜻이고 누군가는 자식에게 생선살을 발라주려다 가격표를 보고 손을 떨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며 석유류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안정세라는데 환율과 세금 정책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오히려 올랐죠. 배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하고 트럭이 고등어를 마트까지 배달하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결국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과 떨어진 화폐 가치가 고스란히 고등어 가격에 녹아들어 당신의 입을 거쳐 나가는 겁니다. 쌀은 또 어떻습니까? 12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8.2%가 올랐습니다. 쌀은 한국인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생존의 최후 마지노선이죠. 그런 쌀값이 이 정도로 뛰었다는 건 사회 하층부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01%라는 통계 뒤에 숨어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점검요? 여러분의 지갑이 텅 빌 때까지 점검만 하겠다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기막힌 반전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정부도 물가가 심각하다는 걸 알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대책들이라는 게 참으로 가관입니다. 이른바 1,000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대학생 540만 명, 산당 근로자 90만 명에게 1,000원의 밥을 먹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전형적인 빵과 서커스입니다. 로마 제국이 몰락할 때 황제들이 굶주린 시민들의 폭동을 막기 위해 공짜 빵을 나눠주던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신의 주머니에서 물가와 세금으로 수십만 원을 빼앗아간 뒤에 아침밥 한 끼 1,000원에 먹게 해줄 테니 고마워하라는 겁니다. 시혜적인 태도로 던져주는 그 1,000원짜리 밥 뒤에는 당신의 노동 가치를 갉아먹는 거대한 인플레이션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마약입니다. 통증만 잠시 잊게 만들 뿐 당신의 경제적 기초 체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요금을 감면해주고 연탄 쿠폰을 나눠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물가를 잡고 화폐 가치를 방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미 터진 댐의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으려 급급한 모양새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시다. 도대체 왜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는 걸까요? 왜 대기업과 자산가들의 자산은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타고 하늘 높이 솟구치는데 월급쟁이와 서민들의 삶은 갯벌에 박힌 발처럼 무겁기만 할까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부의 재분배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화폐를 가진 사람의 부는 실물 자산, 부동산, 주식, 금을 가진 사람에게로 이전됩니다. 빚을 낸 사람에게는 유리하고 저축을 한 사람에게는 지옥이 펼쳐지는 시스템이죠. 여러분이 성실하게 은행에 적금을 붓고 있다면 여러분은 국가라는 거대한 폰지 사기에 기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이 저축한 돈의 구매력은 매년 물가 상승분만큼 깎여 나갑니다. 통장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고등어의 마리수는 매년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합법적 약탈의 정체입니다. 국가와 은행은 당신의 저축을 이용해 자산 가격을 띄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의 고통은 오로지 소비자인 당신이 짊어지게 만듭니다.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이 추악한 현실을 알게 된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정부를 비판하고 마트 가격표를 보며 한숨만 쉬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이 미친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당신의 자산을 지킬 방법을 찾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2.1%라는 지표 물가에 속지 않는 경제적 문해력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는 관리된 숫자입니다. 그들은 금리를 조절하고 통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유리한 숫자를 골라 담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체감 물가는 훨씬 정직하고 잔인합니다. 고환율이 지속되는 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밥상 물가는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쌀값이 내릴 것 같습니까? 고등어 가격이 다시 예전처럼 싸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화폐 시스템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한번 오른 가격은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오르는 속도가 잠시 둔화할 뿐이죠. 그것을 두고 정부는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10년 전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을 지금 10,000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런데 당신의 월급은 10년 전보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만약 물가 상승분만큼 오르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난 10년 동안 매일 조금씩 가난해진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 걸음인 이유, 아니 오히려 뒤로 밀려나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는데 국가라는 관리자가 러닝머신의 속도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말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믿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봉건 시대의 소장농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영주에게 수확물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바치고 남은 찌꺼기로 겨우 목숨을 연명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현대의 영주는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과 환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수확물을 털어갑니다. 그리고는 1,000원짜리 아침밥을 줄 테니 감사하라고 속삭입니다. 이 얼마나 정교하고 세련된 노예 제도입니까? 이제 진정으로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질까요? 하는 부총재보는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유의하며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죠. 하지만 이들의 발언 어디에도 근본적인 화폐 가치 방어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율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글로벌 공급망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도 고환율 기조가 꺾이지 않는다면 밥상 물가는 2.1%가 아니라 21%가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남들이 정해준 통계 숫자만 믿으며 안일하게 살겠습니까? 쌀값이 오르고 소고기 값이 튀는 건 단순히 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화폐가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이 경고음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빈곤뿐입니다. 자,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2.1%라는 숫자의 기만과 그 뒤에 숨겨진 밥상 물가의 참혹한 현실, 그리고 국가가 던져주는 미봉책의 한계를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이 경제적 현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부의 이전 과정이죠.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국, 그리고 식탁 위에 소박한 반찬들, 이것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력이고 당신의 노동입니다.
그것들이 누군가의 장난질에 의해 탈취당하고 있다면 당신은 분노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단순한 감정으로 끝내지 말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으로 바꿔야 합니다. 물가는 잡힌 적이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 고통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쌀 8%, 고등어 10%의 상승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환율이라는 괴물이 언제 다시 당신의 식탁을 덮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의 감언이설에 속아 내일은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원화라는 가두리 양식장 안에 갇혀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물고기가 되지 마십시오.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의 눈을 돌리고 환율의 변동성으로부터 당신의 노동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약탈적 시스템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불편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불편한 법이죠. 따뜻한 거짓말에 속아 안락사당하는 것보다 차가운 진실을 마주하고 생존의 길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노예의 길입니까? 아니면 자유인의 길입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더 이상 누군가의 약탈 대상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제 역할은 충분합니다. 이야기 경제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믿고 있던 안온한 세상을 부수고 그 너머의 날카로운 진실을 배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다음 진실은 무엇일까요? 과연 당신의 지갑을 노리는 또 다른 검은 손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얻은 이 지식이 당신의 내일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군요.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 아침 마트에서 고등어 한 마리를 집어들 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지불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빼앗기고 있는가? 여러분의 앞날에 경제적 자유와 해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다음에도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경제학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체감하는 가장 무서운 물가는 무엇인가요? 정부 발표와는 딴판인 여러분의 생생한 장바구니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모여 또 다른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될 겁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지갑을 무사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충격적인 수치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